혹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운전대에 손도 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이동하는 그런 차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2025년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많은 차량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꿈꿔왔던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의 교통수단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올까요?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 기술은 SAE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총 6개 단계로 나뉩니다. 레벨 0은 완전 수동 운전이고, 레벨 1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간단한 보조 기능이 포함된 단계입니다. 레벨 2는 2가지 이상의 기능이 결합되어 자동화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주시해야 하죠. 레벨 3부터는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레벨 4는 정해진 제약 내에서 차량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마지막 레벨 5는 모든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로 모든 주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레벨 2나 3 정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레이더 기술을 살펴보면 전파를 사용해서 물체의 거리와 방향, 속도를 측정합니다. 특히 비나 안개 같은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큰 장점이죠. 반면 라이다는 고정밀 레이저를 사용해서 3D 공간의 정밀한 지도를 생성하는데, 수십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물체의 형상과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메라는 차선이나 교통 표지판 인식, 보행자 감지 등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한 초음파 센서는 근거리에서 물체를 감지해 주차 보조나 저속 충돌 방지 같은 안전 시스템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욜로 V8 같은 AI 비전 모델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를 한 번만 처리해서 여러 객체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데, 복잡한 환경에서도 보행자나 차량, 교통 표지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센서들이 융합되어 작동하는 센서 융합 기술이야말로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각 센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ADAS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보행자 감지 같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AS를 탑재한 차량은 후방 충돌 사고를 38%에서 53%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단독 차량 사고를 21%나 감소시켰어요. 또한 2025년까지 새로운 차량의 70% 이상이 비전 기반 ADAS를 탑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2025년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까지 무려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시장 확대와 기술 상용화가 반드시 제조사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그리고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큰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카나리스의 최근 조사를 보면 2024년에 판매된 차량 중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2단계 이상 차량은 고작 5.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 보여주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이 자율주행차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AI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효율화 부서를 신설할 계획인데, 이 부서의 책임자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임명됐어요.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시장은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최소 19개 기업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진행 중이에요. 골드만삭스는 2040년까지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90%가 3단계 이상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미국의 65%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죠.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와 테스트 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중국 EV 대기업 비아디는 과거 자율주행차 개발을 창업자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현재 140억 달러를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혁신을 위해 1조 7천억 엔, 즉 약 113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독일 폭스바겐도 중국의 샤오펑과 협력해서 7억 달러를 투자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죠. 거기다가 리오토, 샤오미 등 기술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제조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소유한 운행자가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할지가 큰 논쟁이 되고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관련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이 차량 제조사나 운영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자율주행차가 작동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많아요. 자율주행차는 SA 기준으로 레벨 0부터 5까지 구분되지만 각 레벨에 따른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레벨 3 이상은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로 정의되고 있지만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없어요. 이로 인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레벨 2와 레벨 3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호해지고 있고 레벨 4에서 차량이 스스로 판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레벨 4 이상의 사고 발생 시 운행자와 제조사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법적 책임 분담을 위해서는 기술적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로보택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딜레마가 크고 안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승객을 희생해야 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러한 선택은 윤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로보택시 상용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중의 신뢰를 얻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런 상황은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의 사회적 저항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보택시 사고는 기존 자동차 사고와 달리 사고 책임 소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들은 기술적 결함과 충분한 법적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하여 독특한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해요. 구조적으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낮고 배터리가 분산 배치되어 뛰어난 안정성과 조작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고 민첩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거기다가 AI와 결합함으로써 차량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환경을 인식하며 필요한 주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은 고성능 AI 칩에 의해 운영되는데 테슬라의 AI4 칩은 데이터 처리 능력이 기존 모델보다 최대 40배나 향상됐어요. 이는 자율주행의 정밀도를 크게 높였고 FSD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서 도심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배터리와 계산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자율주행차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특히 자율주행차 한 대에는 16GB 이상의 D램과 200GB를 넘는 저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이유죠. 향후 자율주행 차량 대중화에 따라 반도체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기차 기술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많은 중장년층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기능을 꺼놓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믿을 수 없고 이상하게 움직일까봐 같은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무작정 기능을 끄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능을 끄는 게 아니라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한계를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태도예요. 특히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차량 제조 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고성능 컴퓨터, 정밀지도 등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 기능을 꺼두고 운전한다는 건 비싼 기능을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이 자율주행 차량 2100대와 사람 운전 차량 3만 5천여 대의 사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차선 유지나 차량 흐름을 따라가는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율주행차의 추돌 및 측면 충돌 사고 위험은 각각 사람 운전 차량보다 50%와 20% 낮았습니다. 또한 비가 내릴 때도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발생 확률은 사람 운전 차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어요. 이는 레이더가 안개나 악천후 속에서 150m 이상 거리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지만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 최대 10m 정도 떨어진 물체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이나 해질 무렵 어두운 상황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가능성이 사람 운전 차량보다 5.25배나 높았고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상황에서도 1.98배 높았어요. 2025년 5월 10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라이드플럭스가 25톤 대형 화물 트럭에 대한 도심 일반도로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어요. 이는 지난 수십 년간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라이드플럭스는 이 허가를 바탕으로 대형 화물 트럭의 도심 주행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업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허가를 통해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력 부족과 지역적 물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041년까지 전 세계 신규 승용차의 절반 이상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로 과거 레벨 1과 2 기술이 상용화되며 대중이 자동화에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특히 L3 및 L4 차량은 고속도로와 명확하게 표시된 도로에서 여러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여 통행의 스트레스와 사고 위험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L3 플러스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교통의 흐름도 개선되고 경제 생산성과 대기질 향상에도 기여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어요. 특히 국가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통신과 도로의 인프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분명히 우리가 꿈꿔왔던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교통수단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센서 융합 기술과 AI 비전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덕분에 레벨 3 이상의 상용화가 목전에 와 있고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이미 사람보다 안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플랫폼과의 결합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가속화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각 단계별 법적 정의도 부족한 상태예요. 로보택시의 윤리적 딜레마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또한 새벽이나 해질 무렵 회전 상황에서는 아직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율주행차 기술의 성공적인 실행과 대중적 수용은 기술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